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서울에 온 지도 벌써 3달이 지났어요. 3달 지났나? 4월 9일에였고 5, 6, 7 이제 딱 3달이 됐어요. 서울에서 3달 동안 살아보고 느낀 점 5가지. 먼저 첫 번째, 주변에 과일 가게, 야채 가게가 정말 많다는 거. 저는 대구에 살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큰 대형 마트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급하게 예를 들어 과자를 먹고 싶다, 아니면 양파가 부족하다 이럴 때는 이제 동네의 작은 슈퍼, 마트 이런 데 가서 사곤 했지만, 웬만해서는 요즘은 마트에서도 무료 배송 쿠폰도 되게 많이 뿌리고 해서 그냥 얼마 이상 사면은 집 앞까지 배달도 해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형 마트에서 샀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이제 과일이랑 채소랑 그리고 생선이라든지 해산물 종류도 팔고 하거든요. 제가 급하게 대파가 필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트까지 가서 사기를 멀고 배달시키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가서 샀는데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정말 싸죠. 너무 싸기도 하고 싱싱하고, 그리고 바로 집 옆이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트에서 사게 되면은 배송료 아끼려고 이것저것 담다 보면은 필요 없는 것까지 사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마트를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옆에만 있는 특별한 가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아니면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저보다 이제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신 분들이 하는 말씀,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라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깍쟁이라는 말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구에 살 때 정말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대구 사람들이랑 서울 사람들이랑 물론 그렇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인 성향을 봤을 때 대구 사람들은 좀 더 좋게 말하면 정이 많고, 뭐를 조금 나쁘게 얘기를 하면 오지랖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학생 시절 때부터 일본에 살았어서 그런지 조금 개인주의 성향도 강하고, 그리고 저는 딱 그게 있어요. 내 시간이라든지 내 노력 이런 거를 계획대로 딱 하는 걸 좋아하고, 필요 이상을 쓰는 것도 별로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살짝 서울 사람들의 성향이랑 맞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에 있을 때는 이게 너무 답답했는데 서울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더 좋게 이야기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산다 이런 느낌이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살짝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보다는 실리 위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맞았던 게, 대구 같은 경우는 거리를 다니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하면은 정말 이렇게 많이 쳐다보거나, 이제 관심이 많고 하니까 쳐다보거나 그런 시선들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저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시선들을 정말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살기도 바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명 한 명한테 관심을 주기도 힘든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럴 수는 있는데, 남한테 일적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길을 걸어가더라도 가끔씩 그냥 눈에 띄면 이렇게 보거나 하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게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성향들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외롭나? 서울에서는 되게 번호를 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나? 나를 만만하게 보나? 싶은 차림으로 있는데도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네에 사세요? 동네 친구하고 싶어요. 근데 되게 저는 그게 좀... 그리고 세 번째는 편의점에서도 최저시급을 챙겨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건데. 그런데 대구에서는 편의점은 무조건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요. 안 줘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더 적게 주고, 잘 되는 곳이라도 그냥 편의점은 암묵적으로 돈을 적게 받고 일하는 곳? 그만큼 일이 바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서 일했던 편의점은 정말 손님이 좀 심각할 정도로 없었어요. 제 월급 주고 나면 적자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곳이었는데, 덕분에 저는 거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영상 편집도 거기서 다 하고, 제 할 것들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하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에도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도 이제 주말만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90%만 쳐주지만 그래도 대구에서 받았던 시급보다 많은 거예요. 심지어 내년에는 또 오르잖아요. 지금 9,160원인데 9,600원인가? 나는 좋은데 사장님들은 어쩌나. 물가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리고 네 번째, 확실히 서울 물가가 비싼 건 맞아요. 그래서 집값도 비싼 곳은 정말 비싸요. 하지만 완전 메인 동네만 아니면은 서울도 살만한 곳이에요. 저는 대구에서 살 때는 빌라였고 천에 54를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서울은 조금 더 비싸긴 하겠지만은 이제 돈을 모으는 입장이다 보니 너무 비싼 곳은 살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 이제 천에 60을 잡고 이제 방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일단은 깔끔한 오피스텔을 선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천에 55이기는 한데 저는 천에 55에 이런 컨디션에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제가 예산으로 잡고 있었던 천에 60보다 5만 원이나 싸요. 그리고 제 뭐 지인들은 들어보니까 천에 30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아니면 전세로 해서 2억에 사는 친구도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교통도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지에서 떨어지더라도 쉽게 중심지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중심지는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조용한 곳에 사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서울 와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제가 오랜만에 영화관을 갔어요. 오늘 제 생활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말은 알바를 하게 되었고 평일 내내 요리를 배우러 학원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평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가보고 뭐 체험하고 이런 거를 아직까지는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요리를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락 끝났다 하고 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해서 오늘은 평일 낮 시간에 영화를 즐기러 가야지 하고 다녀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범죄도시 2를 보고 왔거든요. 존재. 이제 그게 내일 모레면은 영화관에서도 내려요. 그런데 아직 사람 엄청 많고, 심지어 평일 낮 1시인데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학생들이 많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외근 나간다 하고 온 것 같은 아저씨도 있었고요. 여튼 말이 샜는데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이런 거를 보다가 보면은 서울을 배경으로 한 곳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저기 어딘데? 여기 어딘데? 이렇게 아는 곳들이 나오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배경이었을 뿐이었던 그곳이 제가 아는 곳이 나옴으로 인해서 되게 뭔가 특별한 장면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5가지만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도 어떤 게 좋았냐면, 저는 폴킴 노래를 정말 많이 듣고 좋아하는데 더 현대에서 무료 미니 라이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깐 가서 폴킴의 라이브 노래도 듣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따릉이도 정말 좋고요. 제가 따릉이 매니아거든요. 다음에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막 서울 사람들이 깍쟁이라고는 하는데 가끔씩 저를 챙겨주고 이러면은 그게 오히려 감동이 배가 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서울이 물가가 비싸다라고는 하지만 서울에서 옷 같은 거를 떼서 대구에서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2만 원에 샀던 옷이 여기서는 10,000원에 살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더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서울은 나이키 매장마다 나이키 런클럽이라는 게 있어서 요가 강사님이라든지 러닝 코치님들이 다 현역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실제로 선수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하니까 더 유익한 세션들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러닝도 하고 뭐 요가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 나이키 20% 할인도 받고, 정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끝이 없네요. 일단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5가지. 과일 가게, 야채 가게가 정말 많다. 서울 깍쟁이, 편의점에서도 최저시급을 챙겨준다. 서울 물가가 비싼 건 맞아요. 완전 메인 동네만 아니면은 서울도 살만한 곳이에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이런 거를 보다가 보면은 제가 아는 곳이 나옴으로 인해서 되게 뭔가 특별한 장면들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아직까지 막 100% 즐기고 있다 느낌은 아니지만 좀 기대가 돼요. 앞으로의 서울 생활이. 아직 뭐 3달밖에 안 살아봤고 요리 배운다고 거기에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이제 서울의 여러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즐기고 경험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얘기로 찾아올까요? 이미 정해져 있지만 기대해주세요. 안녕.